안녕하세요. 텍스앤리얼티 박창규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업로드되는 물건 중에는 최초로 준공 전인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은 준공 전에 계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서둘러서 나와봤습니다. 준공 전 상태의 건물은 처음이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약간 날것의 느낌을 한번 살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오전까지만 해도 아시바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1층에 있는 것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건물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는 300m, 4호선과 7호선의 더블역세권인 이수역까지는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수역에서는 두 개의 노선을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당역까지도 700m 정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리플 역세권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당동에는 여러가지 호재가 있고 서초구와 접하고 있어서 방배동 재개발 지역들이 입주 시점과 더불어 사당동의 집가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는 남사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에게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물 정보를 보자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50평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예정인데 설이 지나고 한 2주 정도면은 아마 준공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가격은 33억이고요. 월세는 560만원, 실투자금은 무계부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잘 보셨나요? 사당동에서 무계부로, 그것도 주인 세대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무계부로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전반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이 아주 높게 올라갔고 전면이 넓다 보니까 웅장한 느낌까지 있습니다. 건물의 측면 끝을 보면 건물이 꽉 채워져서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용적률과 일조권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는 50평 정도라고 하면 약 2대 정도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왼쪽에는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층부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복도 대부분이 타일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계단에도 돌을 다 붙여놓긴 했습니다. 일부 세대는 도배가 된 호실도 있고 되지 않은 호실도 있습니다. 지층은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세금은 약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호실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지층은 그래도 선호를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방 사이즈를 크게 뺀 것이 특징입니다. 지하 1층에서도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층별로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해당 층은 근생층으로 허가를 받을 예정이고 3개 호실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보이는 공간이 보일러실입니다. 2층까지도 근생입니다. 근생은 보통 준공 이후에 2차 공사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들어가 보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안쪽으로는 방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또 출입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건 1.5룸일까요?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는 이 공간을 막아서 2개의 독립된 호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출입문이 하나 생길 예정이고 저기 보이는 창이 마치 화장실 창문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저기가 화장실로 다시 꾸며질 예정이죠. 화장실 창문 밑에는 현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배수관과 상수도관 등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계획이 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보면 여기가 문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층 더 올라가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2층부터는 방이 4개입니다. 2층이랑 3층 구조가 똑같으니까 위층으로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2층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올라오자마자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2개 호실이 2개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화장실이 생길 거라는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해당 호실을 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싱크대랑 후드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위에는 후드관을 이미 빼놨고 온수, 냉수가 유입되는 구멍이고 아래의 구멍은 싱크대 배수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2층이랑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 호실은 약간은 특이한데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고
중간에 구분짓는 벽이 있어서 약간은 분리가 된 느낌을 줍니다. 어떻게 가구 배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용하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방 공간을 배치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약간은 어두운 점, 화질이 안 좋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층은 1촉권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방이 깎인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방 두 개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들어가면 오른쪽에 작은 공간이 있고 큰 창을 돌아서면 화장실과 방이 하나 있습니다. 분리형 1.5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도 밑에 원룸들보다는 사이즈는 좋습니다. 창이 많아서 방은 4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밝습니다. 이 창을 열면 해당 호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약 3평 정도는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층, 5층 부분의 마감은 징크 소재로 하긴 했지만 비방 건축물은 아닌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촉권 때문에 비스듬하게 썰긴 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해당 층도 그렇고 위층도 그렇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콘크리트 벽이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옆 호실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당연히 난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테라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바로 옆 호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호실은 그래도 거실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맞벽 구조의 거실이 있고 내부의 방도 아까 전에 본 방보다는 각진 모습은 덜합니다. 거실 쪽에 있는 창을 열면 아까 보셨던 별도의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이제 이 계단이 주인 세대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미 중간에 문을 설치해서 위로 올라가는 통로부터 주인 세대가 사용할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방화문이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목공으로 이미 마감을 해놨고 칠만 들어가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외부를 보셨겠지만 주인층도 약간은 비스듬히 공간이 나 있습니다. 이쪽 방을 먼저 보자면 사이즈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약 반평 정도 남짓한 별도의 테라스 공간과 복층으로 올라가는 공간 아랫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창문을 여러 개 둬서 빛은 잘 들어오는데 큰 유리로 했으면 개방감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실에는 아마 샤워부스가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창문 쪽으로는 주방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방도 창이 많이 나 있어서 해는 너무너무 잘 듭니다. 다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측면 부분이 다소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남아있는 희망은 복층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복층에도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복층 공간은 상당히 큽니다. 계단으로 올라온 기둥을 중심으로 모두 다 뚫려 있고 난간도 곧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가구 배치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꾸며질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이 나오면 바로 보이는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차 2대가 서로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쪽은 일방 통행길이기 때문에 차량이 양방향으로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근처에 시장이 있어서 한번 시장까지만 이동해보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바로 앞에 GS 편의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신축 공사를 하는 현장들이 많아서 이 현장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조금 더 동네 분위기는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은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신다고 매매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긴 했지만 보시면 아까 건물이랑 비교되는 특징이 보이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은 지하층 포함해서 총 6개 층입니다. 근데 앞에 보이는 건물은 반지층 포함해서 총 4개 층 건물이고요. 아까 제가 웅장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확실히 2개 층이 낮다 보니까 이 건물 주인분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은 밋밋하고 왜소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이 사실상 사당동이다 보니까 땅값이 평당 4천만원 정도는 합니다. 최근에 자재값이랑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건물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허가 기간이나 공사를 하면서 수반되는 절차들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결국 기간이 늘어난다는 건 이자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말은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이 33억인데 땅값이 4천만원이면 토지값만 20억입니다. 여기에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짓는 건축비를 고려했을 때 사당동의 신축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걸 감안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분이 건축하시는 분이라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는 현장도 몇 개 있고 토지도 매입해 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은 돈이 돌아야 되고 업체들도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야 하니까 적당한 마진을 많이 남기지 않고 빠르게 매도를 하시려는 의도니까, 그리고 금액도 무기업으로 매수가 가능하게끔 세팅도 가능하니 소액 투자를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소액 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주택자 분이시라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쪽까지 나오면 바로 하나로마트가 있고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2층 또는 3층까지 상가가 입점되어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골목 상권처럼 약 100m 정도가 시장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상가들을 보면 병원도 있고 스터디 카페도 있고 일반적인 상점들이나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이수역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남성역이 나옵니다. 무기업 건물의 경우에는 간단한 계약 절차를 알려드리자면, 융자와 보증금의 합계액을 건물 매매 가격으로 맞추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당연히 이체해야겠죠. 그리고 잔금일에 융자와 보증금이 건물 매매 가격에 비슷하게 맞춰지면 차액만큼을 매도인이 반환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사당동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주인세대까지 있는 준공전 신축급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설이 지나면 계약이 곧 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와서 작업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